자, 오늘은 요 에너지 단원 마저 공부해 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키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공부했어요. 자,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였죠? 형태 변화가 가능한 물체, 탄성체라고 했죠? 뭐 고무줄 같은 거, 뭐 아니면 스프링. 이렇게 형태 변화가 가능한 물체에 저장된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어요. 뭐 늘어나 있거나 줄어들어 있는 스프링이 늘어난 게 다시 수축하면서 혹은 줄어들어 있는 게 다시 늘어나면서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늘어나 있는 스프링, 줄어들어 있는 스프링에 에너지가 저장돼 있다.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저번 시간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스프링이 늘어난 정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더라. 자,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의 특징 이렇게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만 알면 이 두 위치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정확히 정의된다. 이런 성질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위치만의 함수로 정의되는 이 포텐셜 에너지와 관계된 힘. 자, 여기서는 어떤 힘과 이 포텐셜 에너지가 관계가 있어? 이 스프링 포스와 이 포텐셜 에너지가 관계가 있었죠. 자, 이 스프링 포스를 뭐라고 한다? 컨저베이티브 포스라고 한다. 보존력이라고 한다. 그냥 이름이니까 알아두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자, 복습 겸해서 문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 똑같은 스프링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이렇게 A만큼 압축이 돼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A만큼 늘어나 있어요. 자, 이 두 경우에 대해서 각각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먼저 1번. 자, 델타 US는 뭐라고 했냐면 2분의 1 K XF 제곱 빼기 2분의 1 K XI 제곱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0부터 마이너스 A까지 압축된 거잖아. 자, 그러면 XF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XI가 0이 되겠지? 자,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호 의미 없고 결국 2분의 1 KA 제곱이 된다. 자, 이거 0보다 크죠? K 스프링 컨스탄트니까 0보다 크고요. A 제곱이니까 뭐 A가 뭐든 무조건 0보다 커. 자, 따라서 이 스프링이 이렇게 압축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거야.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스프링이 갖는 에너지에 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A만큼 압축된 스프링이 갖는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지, 그치? 압축된 스프링 이거 보고 있으면 어때? 내가 여기 앞에 이렇게 서 있다고 해봐. 어때? 무섭지? 그냥 맞으면 아프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알 수 있었어요. 압축된 스프링에 저장된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2분의 1 KA 제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A만큼 늘어나 있는 스프링의 에너지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0부터 A까지 스프링을 늘렸대요. 자, 그러면 XF가 A가 되고 XI가 0이 되니까 2분의 1 K A 제곱이 되고 자, 마찬가지로 0보다 크죠? 아이, 뭐 당연하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스프링보다는 당연히 A만큼 늘어나 있는 스프링에 저장된 에너지가 더 크겠죠. 자, 0보다 큰 게 당연하다.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무서울 거야. 이 스프링이 되돌아오면서 나를 때리면 내가 아플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결과가 같아요. 이거 의미하는 게 뭐야? A만큼 압축된 스프링이나 또는 A만큼 늘어난 스프링이나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같다는 거야. 혹시 이 스프링이 튕겨서 내가 맞았어. 그러면 똑같이 아프다는 거야. A만큼 압축된 스프링에 맞을 때 고통이나 A만큼 늘어나 있는 스프링에 맞을 때 고통이나 사실 내가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그럴듯해? 그럴듯하지? 아니, A만큼 압축된 스프링에 맞았을 때, A만큼 늘어나 있는 스프링에 맞았을 때 뭔가 내가 느끼는 고통이 다르다? 이 두 상태에 있는 스프링에 저장된 에너지가 서로 다르다? 아니, 서로 다르면 좀 이상하잖아. 그치? 음, 그럴듯한 것 같아요. 말이 되는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에너지는 이렇게 우리 느낌, 이 직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그런 물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뭐 식으로 전개하고 푸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특히 처음 하면. 하지만 이 결과를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럴듯하면 맞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스프링의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관련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번에는 스프링의 상자까지 한번 추가해 봤어요. 예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데, 자, 그때는 시스템에 스프링은 없고 상자만 있었어. 그치? 우리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 이 단원 초반에 했던 거. 상자만 시스템이었어. 이번에는 이 시스템에 지금 스프링까지 포함을 시킨 거야. 그치? 이 시스템 돼 있는데 여기에 스프링과 상자가 다 들어가 있죠. 자, 시스템은 관심 대상이고 우리가 어떤 대상에 관심이 있는지 정하는 거는 뭐 당연히 우리 마음이니까 시스템에 상자만 두든 아니면 스프링과 상자를 동시에 두든 뭐 아니면 스프링만 두든 그건 우리 마음이야. 자, 이렇게 시스템 안에 스프링과 상자를 모두 포함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시스템 멤버 스프링과 상자라고 했고요. 자, 시스템 안에 들어있으니까 우리 관심 대상이니까 자, 이 스프링과 이 상자가 각각 어떤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지 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프링은 당연히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고요. 아니, 물론 스프링이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과정에서 키네틱 에너지를 가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뭐 스프링이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과정에서 높이가 조금 변해서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에 비하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을 거야. 중요하지 않을 거야. 그치? 자, 그다음에 상자도 마찬가지로 상자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아마 상자의 키네틱 에너지일 겁니다. 상자 스프링 끝에 매달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테니까. 자, 상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프링 따라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상자의 형태가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 뭐 높이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높이가 달라지는 그런 조건이 주어져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상자의 모양이 바뀌어봤자 뭐 얼마나 바뀌겠어, 그치? 단단한 상자라고 하자.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딱히 키네틱 에너지 말고 다른 에너지를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중요한 에너지, 어떤 에너지가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자, 식 한번 세워봅시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자, 우리는 이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에 관심이 있어요. 자, 이 에너지 변화, 이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쉽게 세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다 써. 여러분들이 아는 에너지를 다 쓰세요. 자, 지금 시스템 멤버 몇 명 있죠? 2명 있죠. 스프링과 블락, 상자. 자, 그래서 일단 이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첫 번째, 블락의 키네틱 에너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상자의 키네틱 에너지가 변하면 이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가 따라서 변하게 될 거야. 아, 뭐 당연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배운 에너지. 이 상자의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면, 다시 말하면 이 상자의 높이가 변하면 이 시스템의 에너지가 변하게 될 거야. 그치? 뭐 또 당연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배운 거. 이 상자의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면 이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가 변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스프링 또 시스템 멤버죠. 자, 첫 번째, 이 스프링의 키네틱 에너지가 변하면 이 시스템의 에너지가 변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스프링의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게 되면 이 시스템의 에너지가 변할 것이다. 마지막, 이 스프링의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게 되면 이 시스템의 에너지가 변할 것이다. 자, 빠진 거 있어요? 빠진 거 없지. 시스템 멤버 2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운 에너지가 3개였어. 그래서 시스템 멤버 2명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배운 에너지 3개 다 써줬어. 뭐 빠진 게 어디 있겠어, 그치? 아, 다 썼는데 뭐. 자, 이게 전부야. 자, 여기서 필요 없는 거 지워봅시다. 자, 첫 번째. 이 상자의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지? 상자가 스프링에 매달려서 막 움직일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하면서. 그치? 상자의 속도가 변할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상자의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중요해요? 지금 시스템에 일단 지구가 없잖아. 이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하고 싶으면 시스템에 뭐가 들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 기준, 지구가 들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구가 없어. 그 다음에 상자 높이 딱히 변하는 것 같지도 않아. 안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상자의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중요해? 이게 중요할까? 상자 모양이 막 바뀌어?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는 형태 변화와 관련된 에너지라고 했죠. 근데 상자는 딱히 형태가 변할 것 같진 않아.
안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프링의 키네틱 에너지. 이거 중요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스프링도 움직이긴 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변하긴 할 거야. 자, 그런데 뭐 줄, 스프링 이런 거는 여러분 물리에서 어떻게 취급해요? 질량이 0인 대상으로 취급하죠. 질량이 얼마 안 돼. 보통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질량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뭔데? 대충 이렇게 표현되잖아. 2분의 mv 제곱. 자, 질량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도 무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스프링의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중요해요? 아니 마찬가지로 지금 시스템에 지구도 없고요. 높이 변화 딱히 있을 것 같지 않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치? 안 중요하다. 마지막 스프링의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중요해요? 아 이거 중요하죠. 이거 스프링의 존재 이유야. 스프링 형태가 변하면서 스프링의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시스템에서 중요한 에너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운 에너지는 세 종류지만, 그리고 지금 시스템 멤버가 두 개라서 원래라면 우리가, 최악의 경우라면 우리가 에너지 6개를 고려해 줘야 되지만, 이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뭐 대충 분석해 보니까, 상자의 키네틱 에너지 변화와 스프링의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변화만 의미가 있더라. 중요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 델타 E는 뭐가 결정한다? 상자의 키네틱 에너지 변화, 그 다음에 스프링의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결정한다. 자, 이게 뭐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델타 E가 뭐랑 같은 거예요? 이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항상 워크랑 같은 거야.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해주는 워크인데. 지금 여기 손 봐봐. 이 손은 시스템 안에 있어요? 이거 시스템 바깥에 있지, 그치? 시스템 외부에서 뭐 내가 이 시스템에 공급해준 워크랑 같은 거야. 자, 됐죠? 내가 여기서 이제 상자를 아주 천천히 밀어요. 천천히 민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 상자의 속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상자의 속도가 거의 0이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내가 상자를 아주 천천히 밀어서 이 스프링을 A만큼 압축시켰대. 자, 이때 내가 해준 워크가 얼마나 되냐? 자, 아주 천천히 민다고 했으니까 상자는 계속 정지한 상태고요. 자, 다시 말하면 델타 KB 더하기 델타 US에서 델타 KB는 상자의 키네틱 에너지 최종 빼기 상자의 키네틱 에너지 처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델타 US는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 최종 빼기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 처음과 같은데, 자, KBF 빼기 KBI 델타 K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2분의 1 상자 질량 상자의 속력 VF 제곱 빼기 2분의 1 MVI 제곱이 되고요.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 마찬가지로 2분의 1 K 스프링의 마지막 위치 제곱 XF 제곱 여기 스프링의 처음 위치 제곱이 되니까 자 이제 그냥 대입하면 돼. 자 천천히란 조건에서 상자의 속도가 항상 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0 얘도 0 이래서 델타 K는 0 빼기 0이 되고요. 그냥 0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스프링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압축되는 거야? 0에서 마이너스 A까지 좌표축으로 따지면 압축이 되는 거니까 자, XF에다가 마이너스 A, XI에다가 0을 각각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0 빼기 0 더하기 2분의 1 K 마이너스 A의 제곱 뭐 그냥 A 제곱이라고 해도 되죠. 빼기 여기 이게 뭐랑 같다? 내가 이 시스템에 해준 워크랑 같다. 내가 이 스프링 상자 시스템을 이렇게 A만큼 압축시키는데 필요한 워크가 바로 2분의 1 K A 제곱과 같다. 라는 거예요. 자, 결국 시스템을 이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2분의 1 KA 제곱만큼의 워크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말이고, 자, 이때 이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를 여기 아래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스프링의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이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가 증가한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상자의 키네틱 에너지는 없는 거 보이죠? 상자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제로는 움직였지만 아주 천천히 밀었다고 했으니까 안 움직인 거나 딱히 다를 게 없다는 말이야. 상자의 키네틱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만 딱 변화해가지고 자, 이게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 변화로 이어진 거야.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손을 딱 뗄 거야. 손 치울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 스프링이 다시 늘어나면서 상자를 밀고 결국 이 상자의 속도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상자 안녕. 그치? 자, 이때 이 스프링에서 튕겨나가는 상자의 속도 이미 사라졌지만 V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상자의 운동 에너지와 스프링의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치? 뭐 이런 거 다 안 중요한 에너지였고 이렇게 그래서 이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는 상자의 키네틱 에너지 변화와 스프링의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됐는데 자, 지금 이렇게 상자가 튕겨 나가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워크가 있어요. 외부에서 누군가 이 스프링 상자 시스템에 뭔가 워크를 해주고 있어? 없지. 내가 손 뗐잖아. 손 뗐으니까 아무도 워크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자, 따라서 요 델타 E는 무조건 워크랑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워크가 0이야. 상자가 튕겨 나가는 상황에서는 워크가 0이다. 아까 요 상자 스프링 시스템을
압축하던 때랑은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손이 있었고 지금은 손이 없잖아. 그치? 손 뗐잖아. 자, 이게 여기니까 이제 상자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스프링의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델타 KB는 상자의 마지막 키네틱 에너지 빼기 상자의 처음 키네틱 에너지고요. 델타 US는 스프링의 마지막 포텐셜 에너지 빼기 스프링의 처음 포텐셜 에너지인데 식으로 쓰면 2분의 1 mv f 제곱 빼기 2분의 1 mv i 제곱이 되고요. 2분의 1 k xf 제곱 k x i 제곱이 됩니다. 자, 상자는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어요. 그치? 내가 손으로 잡고 있었으니까. 마지막에는 속도 V로 튕겨 나간대. 요 V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상자의 키네틱 에너지 변화는 2분의 1 mv 제곱 빼기 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자, 스프링은 처음에 A만큼 압축돼 있었어요. 그 위치가 마이너스 A였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원래 길이로 돌아가니까 X는 0. 스프링의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될 거다. 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나오죠.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드는 게 맞지? 그치? 압축돼 있던 게 원래 길이로 다시 돌아오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지. 자, 이 상자의 키네틱 에너지 변화와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합한 게 뭐랑 같다? 워크랑 같은데 지금 이 시스템에 워크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0이다. 자, 그래서 V 구하라고 했으니까 V 구하면 돼. 자, 2분의 1, 2분의 1 지워지고 요거 이항하면 편하겠네요. 자, 이항에서 V 구해보면 V 제곱은 n분의 k a 제곱이 되고 그리고 v는 정식으로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n분의 k a가 되는데 자, 이 에너지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결정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자, 이런 1차원 운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거는 아마 방향일 텐데 에너지는 스칼라잖아. 그치? 방향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크기밖에 없다. 자, 부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플러스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자가 튕겨나가는 속도는 이렇게 n분의 k 제곱근 곱하기 a가 됩니다. 자, 결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먼저 상자가 튕겨나가는 속도는 이 k에 비례한대. 뭐 정비례하는 건 아니고요. 루트 k에 비례해. 다시 말하면 스프링이 이 센 스프링일수록 상자가 더 빠르게 튕겨나간다는 거야. 맞아요? 맞지? 아니 스프링이 센 스프링일수록 상자를 더 강하게 튕겨낼 거 아니야? 음, 스프링의 세기가 커지면 상자가 튀어나가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맞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이 상자가 튕겨나가는 속도는 상자 자신의 질량에 반비례한대요. 그냥 m에 반비례하는 건 아니고 루트 m에 반비례한다는 말이야. 이것도 맞아요? 당연히 상자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느리게 튕겨나가겠지. 그치? 이것도 맞아. 자, 마지막. A에 비례한대. 이 스프링이 처음에 압축돼 있었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빨리 튕겨나간다는 거야. 이것도 그럴듯하지, 그치? 많이 압축된 스프링일수록 더 큰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을 테니까 당연히
상자를 더 빨리 튕겨낼 수 있을 거예요. 아, 맞게 훌륭하게 잘 구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결과를 보면 요거 한번 해석해봐. 요거. 다시 쓰면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1 ka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데 튕겨나가는 상자의 키네틱 에너지는 처음에 스프링이 가지고 있던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 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 스프링이 가지고 있던 이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가 스프링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상자의 키네틱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때 이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왜 일정하게 유지돼? 왜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 워크가 0이잖아. 시스템 외부에서 시스템에 워크가 들어오지 않잖아. 공급되지가 않잖아. 그치? 아, 그럼 0이지. 시스템 에너지 변하지 않지. 이렇게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상자의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한 상태가 될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시스템 멤버가 여러 개일 때도 크게 다르지 않죠? 앞에 뉴턴 법칙에서는 이 관심 대상이 여러 개면, 물론 그때는 시스템으로 묶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관심 대상이 여러 개면 조금 복잡한 일이 있었어. 뭐 좌표축도 뭐 여러 개 필요하고 또 물체마다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면 그 뭐 방향도 막 생각해 줘야 되고 뭐 함부로 더할 수도 없고 뭐 뺄 수도 없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에너지는 어때? 이게 방향이 없거든. 그래서 관심 대상이 여러 개잖아. 그냥 이렇게 다 더하면 돼. 이게 진짜 편해. 그리고 이게 이런 시스템적인 현상 해석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바로 이 에너지 단원의 목표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뉴턴 법칙처럼 뭐 물체 하나에 대해서 뭐 작용하는 힘을 찾고 뭐 어쩌고 이렇게 막 쪼잔하게 구는 게 아니라 크게 보고 아이고 시스템에 관심 대상이 두 개가 들어있네. 시스템 멤버가 두 명이네. 자, 이 시스템 멤버 두 명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다 한번 써줘 보자 해가지고 쭉 쓴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지우는 거야.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 분석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남기고 덜 중요한 거 아니면 안 중요한 거는 그냥 과감하게 지운 다음에 시스템 외부에서 공급되는 워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뭐 상자의 속도를 구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를 분석해서 이 시스템에 가해지는 워크를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에서 이 시스템에 공급되는 워크가 주어져 있다? 그럼 이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시스템 측면에서 에너지를 이용한 이 현상 해석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취향 문제긴 한데 뉴턴 법칙이 조금 더 잘 맞는 사람이 있고요. 에너지가 조금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어. 아니 물론 둘 다 안 맞는 사람이 제일 많아. 아 그거는 인정해. 둘 다 안 맞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그래도 이제 굳이 따져보면 아 나는 뉴턴 법칙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은데 나는 에너지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은데 음, 뭐 그런 약간 취향을 타는 문제긴 한데 자 물리는 제가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방법만 맞으면 과정만 맞으면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문제를 푼다라는 측면에서는 뉴턴 법칙으로 풀었을 때 더 편한 문제가 있고요. 에너지로 풀었을 때 더 편한 문제가 있긴 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문제 풀려고 물리 배우는 게 아니잖아. 아니, 물론 이제 시험 보려면
뭐 문제를 좀 풀어야 되긴 하는데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 굳이 이렇게 물리같이 재밌는 과목 공부하는데 여러분을 이렇게 시험으로 평가를 해야 되나? 약간 그리고 누가 누굴 평가해? 내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자격이 있나? 내가 뭐 뉴턴이야? 내가 뉴턴이면 여러분들 평가할 수 있지. 내가 이거 만든 사람이니까. 그치? 나도 공부하는 입장인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문제 풀려고 이거 물리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현상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물리를 배우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문제를 뭐 어떻게 뭐 쉽게 풀 거냐, 뭐 어떻게 푸는 게 훨씬 더 뭐 간단하냐, 뭐 아니면 더 정확하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뉴턴 법칙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에너지로도 해석할 수 있구나. 내가 과정만 맞으면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멤버가 여러 개일 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뭐 그냥 우리가 쓸 게 조금 늘어날 뿐이다. 시스템 멤버가 두 개니까 원래 같으면은 시스템 멤버가 한 개인 경우에는 시스템 그 관련된 에너지 세 개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시스템 멤버가 두 개니까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에너지가 두 배로 늘어나가지고 여섯 개가 되더라. 시스템 멤버가 세 명이 되면 뭐 아홉 개가 되겠지, 그치? 물론 뭐 아홉 개가 다 의미 있진 않을 테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좀 불편하고 귀찮아질 뿐이지 뭐 딱히 방법이 바뀌는 건 아니다. 딱히 과정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시스템의 온도와 관련된 에너지인 인터널 에너지, 저희가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자, 내부 에너지 차례인데, 자, 여러분 이런 시뻘건 꼬챙이가 눈앞에 있으면 이게 무섭겠지? 자, 온도가 높은 물체는 이렇게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무서워하니까. 에너지가 크니까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그치? 야, 이거 닿으면 얼마나 뜨겁고 아프겠어. 자, 이렇게 뜨거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인터널 에너지는 왜 인터널 에너지일까? 말이 너무 어렵지 않아? 여러분, 인터널이라는 단어 평소에 써본 적 있어요? 이거 단어집에나 나오는 단어 아니야? 이 단어집에 나오던가? 그 우선순위 영단어에 나와요, 이거? 인터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냥 물체의 온도와 관련된 에너지, 뭐 온도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온도랑 관련 있다며. 쉽고 좋잖아.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인터널 에너지가 보기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에너지입니다. 자, 어떤 물체의 온도가 높을 때와 낮을 때 각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여러분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물체를 구성하는 구성 원자, 분자의 진동이 곧 그 물체의 온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뭐가 막 떨리면 어떻게 돼? 온도 올라가잖아. 그치? 추울 때 우리가 몸 떠는 것처럼. 추울 때 몸 떨리는 게 우리 근육이 떨리는 거 아니야? 근육이 떨리면서 몸의 온도,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구성 원자 또는 분자의 진동이 이 물체 온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이 인터널 에너지,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은 이 물체 내부에 이 원자나 분자의 진동과 관련된 에너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에너지 중에 제일 어려운 거야, 이게. 이 내부 에너지에 대한 학문이 아예 따로 있어요.
물리과에서는 배우는데. 자, 우리는 이런 원자의 진동 같은 어려운 건 좀 접어두고 여기서는 이 내부 에너지의 필요성과 어떤 경우에 내부 에너지 발생을 고려해 줘야 되는지 정도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내부 에너지 요 용어가 어려운 이유가 뭐다? 이 내부 에너지라는 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속도 VI로 움직이고 있는 상자가 있어요. 자, 먼저 상자가 이렇게 마찰이 없는 매끈한 평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상자의 나중 속도 VF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먼저 시스템. 우리 관심 대상은 상자고요. 상자의 에너지 변화에 관심이 있는 거야. 자, 상자는 세 가지 종류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어요. 왜 세 가지 종류냐? 우리가 배운 에너지가 세 가지밖에 없거든. 자, 첫 번째, 운동 에너지. 두 번째,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세 번째,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일단 이렇게 다 써. 다 쓴 다음에 안 중요한 거 지워. 자, 첫 번째, 상자의 키네틱 에너지. 중요해요? 중요하지. 왜? 상자 움직이고 있대잖아.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니까 이 키네틱 에너지 중요하겠지. 그치? 자, 두 번째,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시스템에 지구가 없네?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정의할 수 있어요? 없지, 그치?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이 필요해. 그리고 사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상자 입장에서는 이 높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딱히 쓸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스템에 지구 넣어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상자의 모양이 변해? 이제 이런 거 지긋지긋하지 않아? 처음부터 안 써도 괜찮습니다. 안 변해요. 모양이 안 변하니까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도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의 에너지, 이 상자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는 곧 뭐의 변화와 같다? 키네틱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이 상자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밖에 없다? 상자의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 자, 이게 뭐랑 같은 거야? 이거는 중요하다고 했지.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는 이 시스템의 외부에서 공급되는 일과 같다. 워크와 같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자 시스템에 뭔가 워크가 공급되고 있어요? 뭐 사람 손이 있어? 뭐 줄이 연결돼 있어? 누가 잡아당기거나 밀고 있어요? 아니지, 없지. 아무 말도 없잖아. 그럼 워크 얼마야? 빵이지. 익스터널 에이전트가 없다. 외부에서 이 시스템에 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어. 그럼 워크 0이지 뭐. 자, 그래서 델타 K는 0이다. 자, 이제 델타 K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앞에서 배웠잖아. VF와 VI는 같다. 자, 문제에서 VF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야, 이거 VI랑 같아요. 이렇게 써주면 돼. 결국 마찰이 없는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언제? 워크가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영원히 움직인다는 거야. 그치? 우리가 예상하던 결과지? 뭐 외부에서 아무런 뭐 힘도 작용하지도 않고 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으면 뭐 마찰이 없는 평면 위에서는 상자가 영원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겠지. 이 뭐 뉴턴 법칙에서도 나왔던 얘기잖아. 당연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 이런 게 현실에서 가능해요? 진짜 내가 상자 밀면 상자가 영원히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여? 불가능하죠? 왜? 이게 마찰이 없을 수가 없거든. 어떻게 마찰이 없어? 자, 그러면 마찰이 있는 경우에 이 상자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현실에선 어떠냐? 상자가 마찰이 있는, 이 마찰 있어 보이지, 그치? 울퉁불퉁 하잖아. 마찰이 있는 평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럼 결국 이 상자의 나중 속도 VF는 뭐가 될까? 다시 말하면 마찰이 있는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상자의 키네틱 에너지, 이 상자의 속도는 결국 어떻게 될까? 0이 되겠지, 그치? 멈출 거야. 뭐 실험해봐도 돼. 집에서 지금 해보세요. 책상 앞에 뭐 있으면, 그래, 휴대폰 있으면 휴대폰 한번 밀어봐. 결국 어떻게 되는지. 멈추잖아? 자, 그리고 이렇게 상자가 멈추는 과정에서 이 상자와 바닥 사이의 마찰에 의해서 상자의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마찰 생기면 온도 올라가잖아, 그치? 손바닥 비비면 손바닥 뜨거워지잖아, 그치? 자, 다시 말해서 상자의 에너지 변화를 고려할 때 키네틱 에너지,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뭘 포함시켜줘야 된다? 상자의 온도와 관련된 이 내부 에너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마찰에 의해서 상자의 온도가 변하니까 당연히 상자의 온도와 관련된 에너지인 이 내부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를 우리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 줘야 된다는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다 썼어. 다 썼으니까 이제 또 중요한 것만 남겨봅시다. 자, 상자가 움직이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 중요해, 안 중요해? 아이, 중요하지. 상자의 속도가 지금 변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에 지구가 없네.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정의할 수 없어요. 뭐, 상자의 높이가 뭐 딱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상자의 모양이 변해? 자, 이제 이런 거는 대답할 가치도 없어. 자, 마찰이 있으니까 상자의 온도가 변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델타 E INT는 중요합니다. 자, 결국 이 상자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는 상자의 운동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게 뭐랑 같은 거야? 이 시스템의 외부에서 공급되는 일과 같은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이 상자 시스템에 일이 공급되고 있어요? 뭐 사람 손이 있어? 뭐 줄이 연결돼서 누가 잡아당기고 있어? 뭐 아니면 밀고 있어? 그렇지 않지. 없어요. 자, 따라서 빵이야.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자, 마지막. 이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 변화를 식으로 나타내면 2분의 1 m VF 제곱인데, 자, VF가 0이라고 했어. 0 제곱 빼기 2분의 1 m V I 제곱. 자, 인터널 에너지는 우리가 식을 모르죠. 그쵸? 그냥 써. 이렇게. 자, 결국 이 상자의 인터널 에너지 변화는 뭐랑 같다? 2분의 1 mvi 제곱과 같다. 결국 이렇게 마찰이 있는
실제 평면 위에서는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그치? 물체의 내부 에너지가 상승하게 되는 거야. 이거 0보다 크잖아. m도 0보다 크고 vi 제곱도 0보다 크니까 델타 EINT는 0보다 크거든. 내부 에너지가 상승한다는 말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물체가 가지고 있던 2분의 1 mvi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물체의 내부 에너지, 온도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그럴듯하지? 결국 이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은 우리가 에너지를 통해서 이 물체 운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마찰 같은 현실 반영을 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에너지지만 쉽게 생각하자 이거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물리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필요한 그런 에너지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종류의 에너지 다 공부해 봤어요. 먼저 물체의 속도와 관련된 키네틱 에너지. 이런 형태였지. 물체의 질량과 그 물체의 속력의 제곱의 함수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에 대한 물체의 상대적인 위치. 이게 중요했어. 상대적인 위치. 다시 말하면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기준은 지구고요. 자, 이 지구에 대한 물체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한 에너지, 그래비테이션의 포텐셜 에너지. 요거는 대략 이렇게 질량, 중력과 속도, 그 다음에 높이에 비례하는 값이었고요. 자, 다음 세 번째, 물체의 모양, 형태에 의한 에너지,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늘어난 고무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늘어난 스프링에 저장된 에너지. 그래서 이거는 대략 스프링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였어요. 스프링 컨스탄트. 강한 스프링일수록 더 큰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늘어난 길이 또는 압축된 길이가 길면 길수록 내가 스프링을 많이 잡아당겼을수록 혹은 많이 압축시켰을수록 더 큰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 뭐 당연했지, 그치? 자, 마지막으로 물체의 온도에 의한 내부 에너지까지. 자, 이거는 우리가 워낙 복잡한 에너지라서 구체적인 식을 유도하지는 못했지만 또 어쨌든 우리 에너지를 이용한 현상 해석에 있어서 이 인터널 에너지를 빼먹으면 뭐 약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좀 전에 봤던 뭐 상자를 밀기만 하면 상자가 영원히 똑같은 속도로 앞으로 간다든지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에너지가 이 인터널 에너지였어요. 자, 이 내부 에너지까지. 자, 앞으로 이 네 종류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물리적인 성질을 해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그 시스템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물리 현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스템은 쉽게 말해서 관심 대상이라고 했죠. 자, 뉴턴 법칙 할 때부터 그랬지만 관심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우리 관심을 받는 대상이 누가 될 것이냐, 이건 누구 마음이야, 전적으로.
우리 마음이라고 했어. 그래서 같은 문제를 같은 에너지 측면에서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스템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 관심 있는 게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치? 취향 차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뭐 간단한 문제죠. 질량이 m인 이런 공이 이렇게 자유낙하하고 있어요. 아래 지구가 있네. 처음 높이는 h고요. 좌표축도 친절하게 주어져 있네요. 자, 지면에 원점이 있나 봐. 위쪽 방향이 y고요. 자, 처음 속도가 vi일 때, 자, 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속도 vf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거 에너지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먼저 에너지 문제 풀 때 뭐 정해줘야 돼? 뉴턴 법칙으로 문제 풀 때는 제일 먼저 뭐 정해줬어요? 관찰자 데려왔지. 자, 여기서는 에너지 문제에서는 뭐 필요해? 시스템 정해줘야 되지, 그치? 우리의 관심을 받는 대상이 뭐가 될 것인가? 자, 먼저 이 공지구 시스템으로 합시다. 이 공과 지구를 둘 다 한 시스템에 넣자는 거야. 둘 다 우리 관심 대상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뭐 해야 돼? 관심 대상 정했으니까 이 시스템의 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써보면 돼. 자, 이거 쓸 때 뭐라고 했어? 아, 고민하지 마. 그냥 다 써. 배운 거 다 써. 여러분 배운 거 4개밖에 없거든? 먼저, 공의 키네틱 에너지. 공의 키네틱 에너지 변화가 이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치? 이 시스템 멤버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공의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자, 이 공의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자, 이런 거 바보 같지만 그냥 써. 아예 생각하기 귀찮잖아. 자, 그 다음에 공의 인터널 에너지. 공의 온도와 관련된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멤버에 지구도 있죠. 자, 지구의 키네틱 에너지. 자, 웃기지? 자, 웃음을 참으면서 끝까지 써요. 자, 그 다음에 지구의 그래비테이션의 포텐셜 에너지. 뭔가 이상해. 그래도 그냥 계속 써.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난리가 났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구의 인터널 에너지까지. 자, 이제 다음에 할 거. 안 중요한 것 지우면 돼요. 자, 첫 번째. 공의 키네틱 에너지. 중요해? 중요하지. 왜? 아니, 문제에서 공 속력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중요하지. 그치? 공이 자유낙하하면서 뭔가 속력의 변화를 겪을 거야. 공의 키네틱 에너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 속도 변화를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의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이거 중요해요.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가 뭐라고? 지구에 대한 공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서 정의되는 에너지라고 했죠. 자, 지금 시스템에 지구가 들어가 있고요. 기준. 자, 다음에 지구에 대한 이 공의 상대적인 위치가 또 변하고 있어요. 자유낙하한다고 했으니까 이 공이 지구에서 좀 멀리 있다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변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의 형태 변화와 관련된 에너지. 자, 이런 거 에너지 낭비하지 마. 필요 없어. 자, 다음에 마지막, 공의 온도 변화와 관계된 에너지. 이건 어때요? 아니, 뭐 자유낙하하는 과정에서 공기 저항 때문에 뭐 온도가 조금 변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게 많이 변할까? 뭐 이거 h가 한 1m라고 해봐. 뭐 공기 저항 때문에 이 공의 뭐 온도가 막 그렇게 크게 변할까? 이게 뭐 한 10km쯤 되면 인터널 에너지가 의미가 있겠지. 하지만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공의 온도 변화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 마찰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도 시스템 멤버니까 뭐 지구에 대한 에너지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지구 운동 에너지. 어때요, 여러분? 변해? 우리 입장에서는 지구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지구는 똑같은 속도로 공전하고 있죠. 지구의 키네틱 에너지 변화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 그냥 일정하다고 생각해도 무방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의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자, 제가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지구에 대한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서 정의되는 에너지야. 기준에 대한 기준의 상대적인 위치. 기준에 대해서 기준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 있어? 그치? 변해요? 기준이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음. 기준에 대한 기준의 상대적인 위치라는 건 없어요. 기준은 기준이야. 변하지 않아. 자, 그래서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구의 형태 변화? 예, 개소리죠. 자,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온도 변화? 뭐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문제긴 해. 하지만 공 떨어진다고 해서 지구 온도가 뭐 그렇게 크게 변할 것 같진 않아요. 이 문제에서 걱정할 일은 아니야. 자, 그래서 지구는 뭐 그렇게 중요한 시스템 멤버가 아닌 것 같네요. 결국 공의 키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공의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만 중요하다. 이것만 고려해주면 된다. 자, 이건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뭐랑 같아요? 이 시스템의 외부에서 공급된 워크랑 같다고 했죠. 자, 근데 얼마야? 이 공지구 시스템의 바깥에서 외부에서 공급되는 워크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줄 매달아 가지고 공 잡아당기고 있어? 아니면 뭐 공을 뭐 밀고 있어? 뭐 공을 때려? 없지, 그치? 외부에서 이 시스템에 워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익스터널 에이전트가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워크는 얼마야? 빵이야. 0이야. 자, 이제 델타 K랑 델타 UG 각각 식으로 나타내주면 델타 KB는 공의 마지막 키네틱 에너지 빼기 공의 처음 키네틱 에너지가 되고요. 델타 GB는 공의 처음 그래비테이셔널 마지막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자, 식으로도 쓸 수 있죠. 델타 KB는 2분의 1 mvf 제곱 빼기 2분의 1 m 위에 0이라고 했어요. 자, 0. 자, 그 다음에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는 mg 곱하기 y축 방향 위치가 되죠. 자, 근데 마지막 위치, 우리가 관심 있는 마지막 위치 어디야? 지면이지, 그치? 물체가 지면에 도달했을 때 속력을 구해봐라 했으니까 물체의 마지막 위치에는 0이 들어가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처음 위치는 h였어. 높이가 h래. 자, 그래서 결국 2분의 1 mvf 제곱 빼기 mgh 해서 자, vf 구하라고 했거든요. 뭐 그러면 그냥 암산으로도 되겠네. 자, vf는 루트 2gh
이거 예전에도 구해본 적 있지, 그치? 예전에 구했을 때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뭐 높이가 높아지면 속도가 더 빨라진다. 뭐 당연하지, 그치? 지구 말고 중력 가속도가 더 큰 행성에 가면 VF가 더 커진다. 뭐 이것도 당연하지, 그치? 뭐 신기한 거는 그냥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 루트에 비례한다는 거.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자, 어쨌든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공지구 시스템을 가지고 해석한 결과고요. 자, 그러면 다음 이번에는 공지구 시스템 했으니까 공만 시스템으로 두고 한번 다시 똑같은 상황을 해석해 봅시다.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자, 이제 시스템에 공만 있으니까 자, 이 공 시스템의 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써주면 돼요. 자, 우리 에너지 4개 배웠지? 자, 공의 키네틱 에너지, 공의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공의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공의 인터널 에너지. 4종류. 쓸 때 고민하지 마. 다 써, 일단.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남기자고 했죠. 첫 번째, 공의 키네틱 에너지.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공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의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공의 지구에 대한 상대적인 높이가 변하네. 이거 중요한가 보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지금 시스템 안에 지구가 없잖아. 공밖에 없잖아. 이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 항상 기준이 필요해. 그 기준이 시스템 안에 포함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기준이 시스템 안에 없어. 지구가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 그래서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다르지, 그치? 공의 형태 안 변해. 공의 온도 뭐 이 정도면 무시하자 라고 했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고. 자, 그래서 결국 이 시스템의 공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는 뭐가 결정한다? 공의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변화가 결정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이거 중요하다고 했지? 이제 지긋지긋하지? 자, 이게 뭐랑 같아? 이게 워크랑 같아요. 외부에서 이 시스템에 공급한 워크와 같다. 거의 F는 MA 수준이지, 그치? 이게 핵심이야. 외부에서 이 공 시스템에 공급해준 워크와 같다. 얼마야? 이거 0이야? 0 아니죠. 지금 이 공 시스템 외부에서 이 지구가 공에 워크를 해주고 있어. 그치? 공을 잡아당기고 있잖아. 물론 우리 눈에 잡아당기는 게 보이진 않지만, 뭐 줄 같은 게 실제로 있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중력을 통해서 지구가 공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 다 알잖아. 그치? 잡아당기니까 뭔가 일을 해주고 있다는 뜻이 되죠. 자, 이 지구가 공에 해주는 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계산하지? 아니 뭐 워크 계산하라고 하니까 쓸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워크의 정의밖에 없지. 자, 워크의 정의. 자, 이 공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합친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지금 공에 작용하는 힘 뭐밖에 없어? 중력밖에 없지? 자, 이렇게 지구가 공을 잡아당기고 있을 거야. 자, 그다음에
굳이 R 방향이라고 할 필요 없죠? 문제에 Y축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Y 방향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중력의 방향은 뭐 당연히 아래쪽 방향이고요. DY의 방향은 자, 이거 뭐랑 똑같다고 했죠? 공의 이동 방향이랑 같다고 했죠. 자, 이것도 아래쪽이야. 자, 그래서 FG 곱하기 dy 크기. 자, 방향 같으니까 코사인 0도 해서 1이고요. 자, 공에 작용하는 중력은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냥 이거 mg야. 곱하기 dy가 된다. 자, 이제 절대값 처리만 하면 적분 계산할 수 있어요. 뭐 m 곱하기 g는 이거 당연히 0보다 크니까 절대값 필요 없고요. 자, dy가 문제인데 자, dy 부호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dy는 델타 y의 조각이라고 했거든. 자, 델타 y의 부호나 dy의 부호나 똑같을 거야. 자, 델타 y 어디에서 어디로 변해? h에서 0으로 변하지. 마지막 위치에서 처음 위치 h 빼주면 마이너스 h고요. 0보다 작죠? 자, 따라서 dy도 0보다 작습니다. 자, 0보다 작은 친구를 절대값 바깥으로 꺼내는 거니까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mg dy 이 적분에 적분 구간은 어떻게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주면 돼요? y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 h부터 0까지 변하지? 자, h부터 0까지 mg dy가 돼. 그래서 계산하면 뭐 이 정도 적분은 여러분 암산으로도 할 수 있죠. mg y에다가 0 넣고 h 넣고 해가지고 서로 빼주면 돼. 자, 이렇게 빼주면 mg h가 나옵니다. 자, 이게 지구가 공에 해준 워크야. 자, 그래서 이만큼 mgh만큼의 워크가 뭐랑 같냐? 공의 키네틱 에너지 변화와 같다. kbf 빼기 kbi와 같다. 2분의 1 mv f제곱 빼기 2분의 1 mv i 제곱인데 자 mv i에서 vi가 0이라고 했어요. 0제곱과 같다. mgh가 2분의 1 mvf 제곱과 같고 그래서 vf를 구해보면 아니 아까랑 식이 똑같잖아. 그치? vf 구하면 당연히 루트 2gh 나오겠죠. 이렇게 같은 결과가 나온다. 자, 결국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안 중요한 거야. 그냥 내 마음이야. 그치? 과정만 내가 틀리지 않으면 뭐 결과는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좌표축이랑 똑같아, 여러분. 취향껏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보면 좌표축도 어땠어? 아, 물론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문제를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좌표축이 있었고 문제가 거의 풀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는 그런 좌표축도 있었지, 그치? 이 시스템도 비슷해요. 앞에서 보면 이 공지구 시스템 이거는 벡터나 뭐 적분 계산 같은 거 없이 깔끔하게 답이 나왔는데 그치? 공 시스템은 어때?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해야 돼. 이 거지 같은 요 벡터 적분 계산을 해야 돼. 거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야? 되도록이면 시스템에 다 집어넣으세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상들을 시스템에
다 집어넣고 최대한 워크를 계산하지 않는 방향으로 식을 세우는 게 편하다. 아니, 물론 문제에서 워크를 구해라 하면 그렇게 할 수 없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뭐 공의 속력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에서는 최대한 시스템 안에 많은 멤버를 집어넣고 이 워크를 계산하지 않는 방향으로 식을 세우는 게 훨씬 편하다. 자,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나는 워크 계산하는 게 좋아요. 공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공을 관심 대상으로 할래요. 공을 시스템으로 할래요. 괜찮아. 저 여러분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계산 틀렸어. 부호 틀려가지고 답이 반대로 나왔어.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거든.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이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시스템 안에 시스템 멤버들을 모두 다 집어넣어라. 이게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뉴턴 법칙도 그랬지만 에너지도 비슷해요.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앞에서 했던 거는 내 스타일이야. 몰라, 내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지 뭐 어쩌는지 잘 모르겠어. 뭐 저렇게 에너지 다 쓰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시스템 안에 최대한 많은 시스템 멤버를 포함을 시키고 이거 다 내 스타일이야. 뭐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뭐 이렇게 푸는 게 약간 좀 모자라 보일 수도 있어. 아이, 뭐, 상자에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같은 걸 뭐하러 쓰지? 펜 아깝게? 상자에 뭐, 인터널 에너지 같은 거를 뭐하러 쓰지? 없는 게 뻔한데? 없는 게 뻔한 것 같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문제 풀면서 여러분만의 문제 푸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